지금 마약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띠고 저희가 이곳 국제마약경찰대학교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전에 경건한 예배로 시작해요. 이제 마약학 강의 본론으로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저희가 확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마약학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주님, 사랑하시는 홍성선 박사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또 저희와 함께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선서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한 시민으로서 마약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약류 퇴치 예방을 위해 마약 범죄 신고 제보 예방 활동할 것을 선서합니다. 모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마약은 안 돼. 나도 안 돼. 너도 안 돼. 모두 안 돼. 드럭 노. 2024년 11월 2일 박정희번. 네. 모두 끝내주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마약학을 강의를 해주실 대한민국의 국제마약경찰대학교 본교 총장님 되시는 홍성선 박사님께서 아주 열강을 해주실 것이니까 모두 조용한 가운데 청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 국가 대통령 지금부터 국가 조창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누구라고 얘기할지 수 없지만 옆에 국회의원하고 같이 앉았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알고 가는 말이 목사님, 예, 이제 뭐 행사하는데 그렇게 나한테 뭘 자꾸 말씀을 하고 싶어 말씀하는데 서울 한강물에 예, 목사가 빠졌어요.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두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떠내려가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누구부터 건져야 될까요? 그 국회의원이 물어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 그랬더니 예, 국회의원부터 건져야 되죠. 왜 그러냐 물었더니 국회의원은 안 건지면 한강물이 오염이 되니까 그 오염된 물이 바닷물로 내려가면 전 국민이 못 사니까 빨리 국회의원부터 건져야 돼요. 너무 오염이 되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빨리 건져야 된대요. 아니 그럼 목사는요, 목사가 빨리 건져야 돼. 아, 목사는 한강물에 오래 둘수록 좋습니다. 목사가 헤엄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한강물이 정수가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요. 목사는 다 거저 나올 수 있지. 왜? 모세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헤엄치는 모세 역사도 있으니까 뭐 포개바다도 가로 가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의 무슨 얘기를 지금도 한번 더듬어 봅니다. 자, 다시 한마디 더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 서울 캠퍼스가 잘 하고 있는 걸 볼 때 고마워요. 참 감사하고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각국 나라에 지금 캠퍼스도 좀 많이 좀 되는데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마약 박물관을 한번 해외 연수 시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태국을 가느냐 대만을 가느냐, 그래서 미국에다 의뢰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태국보다 대만이 좋다. 대만의 가오슝 시에 가면은 마약 박물관이 아주 대단하고 세계적으로 마약 박물관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만에 대단합니다. 대만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은행에서 해요. 대만 은행에서. 근데 그거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이번에 조금 저거 하고, 우선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국제마약경찰대학교의 본 사업이 마약 박물관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 박물관 짓는 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마약 박물관 하나만 세워놓으면요 이 지구촌에는 최고의 박물관이 돼요. 예.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마약 박물관도 지어야 되지만 거기다가 근대 역사 교육 박물관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고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지방자치제를 비롯해서 우리 군산만 해도 조그마한 근대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근대 역사 박물관에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조그만해요. 근데 다 조형물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입장 표값이 1년에 60억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마다 다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군데를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하려면 기도하면서 제가 성의 박물관, 그래서 내가 성의 전시관을 세우려고 이스라엘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총리도 만나고 뭐 장관들도 만나고 해서 계속 미팅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할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선전을 해주고 PR 해주니까 좋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막 방송에다 신문에다 지금 성의 전시관, 대한민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 성의 전시관 한다고 막 보도가 언론 보도에 나가니까 진짠가 해가지고 국민일보 무 기자라는 기자하고 동아일보, 문화일보 5개 신문 기자들이 나 몰래 이스라엘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 들어가서 한국의 홍성선 목사가 성의 전시관 박물관을 한다고 막 지금 난리인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도와준다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렇다고 우리 약속을 했다, 뭐든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나도 거의 몰랐는데 그 국민일보 기자가 나한테 와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몰래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확인하러 갔다고. 그거 죄지요. 왜 목사님 말을 못 믿고 그렇다고 짓을 하자고, 알았다고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면 성의 전시관은 뭐냐? 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제1전시관, 그거는 구약시대에 아담의 하체를 가린 것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든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에노그 역사로서 뭐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입었던 의상을 그대로 구약시대 때 의상을 전시해 놓는 걸 제1전시관, 제2전시관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입었던 그 의상을 다 해놓으면 세계적인 전시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이제 오셨네, 우리 모델 가수 김종훈 장로님이 이제 모든 것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었더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여건도 있고 또 역사의 흐름도 있고 해다가 아직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국제마약 경찰대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국제마약 박물관을 이제 앞으로 세워서 미국에서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놓으면 1년에 1000만 명씩 관광객들이 오게 돼 있으니 미국 워싱턴 박물관 DC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대만 가오슝 박물관에서 도와주겠다, 아시아에서 최고 좋은 박물관을 하라 그러다 자꾸
자꾸 연락이 돼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그것도 많은 일이 쉬운데 한두 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하려면 보수가 한 1000대는 주차장이 돼야 되고 승용차가 한 500대장 들어갈 때는 몇백만 평에다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되면 안 돼요. 하다가 문 닫으면 몇 사람 왔다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내가 오늘 강곡염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가보신 분도 있으시지만은 충북 괴산에 가면 소수면에 가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 김종봉 목사라고 성결교 목사인데 부여 출신인데 우리나라의 성막론 강의라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막론을 여기 저 평택 여기저기 막 아주 오리지널 그대로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날 보고 이제 형님 그래도 이제 갔잖아. 가보니까 와보세요. 형님이 한번 와보세요. 자꾸 와보래. 나 바쁘다. 뭐 때문에 아무리 봐도 형님이 한번 와서 판단을 해보셔야 내가 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는 거 자꾸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갔어요. 갔는데요. 정말로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6시간을 봐도 다 못 보는 박물관이야. 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대에 껌 만들고 뭐 70년대에 왈순아줌의 라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라면까지 하여튼 우리 생활 농기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아지나모도 뭐 있잖아요. 미원 뭐 담배는 담배대로 라디오는 라디오 광성 라디오로부터 트랜지스터로부터 진공 라디오도 오늘까지 카메라는 카메라 미장원 학교 60년대 70년대 그대로 6만 가지가 넘어 6만 가지가 넘어서 내가 놀란 거를 김목사 어떻게 이걸 갖다 놨느냐. 거기 가면요 70년대 민의원 도의원들 포스터도 다 있고 하여튼 가보셔야 돼요. 거기는 어른들도 많이 가는데 YTN SBS 방송국에다 가서 자료를 찍으려면 거기 찍어요. 그 찍으려면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학교가 적어서 모자라가지고 카메라 같으면 이 코너 돼요. 이만한 코너에 카메라가 꽉 찔러놓고 라디오, 텔레비, 뭐 영화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혀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 성막론이 있고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그걸 내가 보고 그거를 펼쳐가지고 하나하나 유리관에다 넣고 역사를 써가지고 해놓으면 6시간 10시간을 못 본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근대 역사 교육박물관이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처럼 노인학교에서 이런 어르신네들 거기 많이 와요. 와서 다 울어요. 왜? 옛날에 자기네들이 만지던 거니까. 거기다 값비싸게 요강이에요. 요강이 60년대 요강부터 지금까지 요강이에요. 아니 그걸 어디서 그렇게 모아놨느냐 이거예요. 돈도 무지무지하게 투자했어요. 그래서 YTN 방송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돈으로 따져봐도 자그마치 다 100억 원 넘겠네요. 그래서 그 100억이 벌써 방송국에서 결정이 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방자치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 서울시 박물관을 만들라고 문경시, 부산시 막 지방자치대 시장들 막 담당 공무원들을 들어가서 서로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내가 김목사 이건 팔지 마라. 민간인들 주면 민간인들 돈 벌이 되니까 네가 60년도부터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건 돈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 근대 역사 교육박물관을 만들면 기독교 이름 붙여 그때 기독교 박물관까지 겸해 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만 가져도 어마어마하게 선교할 수 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형님 알아서 하니까 지금까지 뭐 장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하
마약박물관 하면서 근대 역사 교육박물관까지 끌어들이면 이건 기가 막히네. 모든 박물관은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아름다워야 되거든. 휘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 정해서 전해서 바쁘니까 거기도 많이들 지금까지 광고 한 번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도 많이 와요. 오고 뭐 그냥 뭐 김장은 목사님 왔다 가시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와요. 어른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다음 주 내가 우리 총장님한테 저기 날짜 외국을 정해주면 한번 가봐요. 왜? 우리 앞으로 박물관을 해야 되니까 그걸 봐야 돼요. 아 이런 스타일이면 조건을 거둔 입장료도 안 받아요. 근데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는 분들은 이건 내 권한으로 말씀드려 10,000원 한 장씩만 들고 오셔가지고 마지막 저 끝에 가면 기독교 성막론 있고 박물관 있어요. 그거 보고 마지막 가면 70년도에 60년대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앉았던 걸상 의자 있어요. 그 아주 너무 낮아요. 그 앉아있으면 앞에 60년 70년대에 쓰던 그때 그 학교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새마을운동 교과서 옛날에 그 산수책이지 그대로 있어요. 가방 뭐 가보면 옛날 생각이 문득문득 나서 흑판이 있고 칠판이 있고 여기 간단 있으면 나가서 종을 땡땡땡 하면 동네 이제 어른 신네들 노인대 학교에서도 많이 오니까 앉아 계시고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 음악이 나면 70, 80대나 어르신들 눈물을 쭉 흘리고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그 기구 농기구 다 만져보고 공부로 가신다니까 너무너무 멋있다. 이거를 해놓으면 진짜 대한민국 박물관 그런 박물관이 없어요. 네. 거기다가 마약박물관이 곁들어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해서 이거 하나만 성립되면 저는 다 계획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우리 마약박물관 기념의 기초돌 탑을 세우고 마약 없는 세상 트럭버리 월드 마약박물관을 만들었고 이 마약박물관에 기초로 놓으신 이름 석자 새겨놓으면 요가 종로인데 YMCA 가면 YMCA 저 빌딩 종로의 빌딩 건축할 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헌금하신 분들 그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마약박물관 하나 다 해놓고 또 그때부터 역사적인 걸 만들어 놓으면 그 기념 탑을 하나 딱 세워놓으면 거기다가 국제마약박물관 창설자 홍성선 정보학 박사 제2호 좀 죄송하지만 양창구 총장 또 학장 누구 그 이름 석자. 그럼 우리 나도 자녀들이 다 호주가 있고 미국 다 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 아버지가 평생 마약 하더니 이 아름다움을 남겨놓고 이름 석자 여기 있다. 그때 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게 마약인데 앞으로 우리의 사업은 국제마약정찰대학교 총사업은 박물관 하는 거. 내가 왜 이 말씀을 꼭 기도 한마디씩 해야 빨리 이루어져요. 알겠죠? 자 이제 본 강의 제가 잠깐 할게요. 오늘 오신 아까 강사님을 저희 하셨대. 전임 강사님들 이상은요 기초적으로 머릿속에 딱 내야 돼. 지금부터 메모하시는 게 좋고 아까 교재 드린 데는 다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교재는요 몇만 원씩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이단에 대한 또 교재가 있는데 한 50 단체 이단을 제가 그 목록 이름이 있어요. 제가 원래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내가 창설자잖아요. 그래서 탁명한 소장을 내가 앉혀놓고 같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를 했어. 이단. 근데 그 교재를 하여튼 집에 가서요 꼭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감탄할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으로 첫째, 지구촌에 80억 인구지요. 80억 인구. 인류의 인구가 80억인데 20억 명이 마약 중독자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구촌 80억 중에 20억 명이 마약 중독자다. 너무 놀랐어요. 두 번째, 한국 마약 범죄자는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자는 50만 명. 2024년 7월 양귀비를 재배해서 구속된 건수는 547건. 지금도 꾸준히 양귀비를 심어요. 몰래. 한국의 마약이 1년에 마약 때문에 소비되는 돈이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 말이 돼요. 2024년 상반기에 경찰 통계를 보면 마약류 사범이 6,545명. 이거 경찰청 통계예요. 6,545명. 관세청 통계를 보면 2년 동안 1,417g의 마약이 들어왔는데 관세청에서 잡아들인 마약이 1,417kg야. 마약이 2,600만 명이 투입할 수 있는 약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2024년도에 3월까지 대한민국 전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28,527명. 마약 사범이 2024년 5월 17일에 충청북도 충북경찰청에서 검거한 마약 5.9kg를 충북 마약 경찰청에서 잡았는데 18만 6천 명이 투입할 수 있는 마약 제조 원료가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무인 택배로, 그러니까 주소 불명으로 무인 택배로 오는 마약에 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도록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아주 무서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야, 그럼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되겠느냐 가지고 8월 1일 날, 금년 8월 1일부터 지금 11월이죠.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사기관에서 마약류에 대해서 집중 지금 단속기간입니다. 이때 그들이 부탁을 해. 정부에서는 아무리 마약 밀매고 사범자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의 기관이 힘들지만 우리같이 여기 마약 시민감시단 이 사명이 중요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정부에서 같이 후원 좀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약 감시원을 거의 하는 거 아니에요. 마약 감시원 신분증 가졌으면 그걸 다 보고하고 신고하고 하는 걸 해달라. 그래서 정부하고 상부상조해서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달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마약류, 오늘 중요한 강의는 마약류에 흡수하는 그 증상이 뭐냐. 이게 이제 기초적인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혹시 어디에다 강의를 하시더라도 이것이 중요해요. 마약을 할 때에 어떤 마약을 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마약의 정의라는 것은, 마약은 앵속이라고 해요. 아편 및 코카인, 여기서 추출된 것을 알칼로이드라고 하는데 거기는 화학적으로 합성품으로서 혼합 물질을 가져가지고 쓴 마약이라,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요, 마약 중에 제일 주시하고 있는 마약이 북한산 마약입니다. 북한산, 저 북쪽에 있는 북한산 마약. 우리나라는 뭐 양귀비 같은 거 딱 찾아서 신고하면은 바로 5천만 원 벌금 아니면은 5년 징역인데, 북한은 보리 농사 짓듯이, 북한은 쌀 농사 짓듯이, 옥수수 농사 짓듯이 양귀비 농사를 노골적으로 지어요. 걔들은 그거 아니면 못 먹고 살아. 제가 한 30년 전에 중국을 한번 가봤는데, 그때 중공 때가 중국이라고 할 때 제가 중국을 갔었어요. 그런데 참 그때 가기 어려웠는데 갔는데 참 피곤하더라고요. 여행 다니기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때 그 한약방 하시던
그 우리 교포 하나가 아이고 절 보고 박사님이 하나 드세요 그래요. 못 모르고 어디가 뭐 피곤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매일하게 정심한 조그만 콩알만을 가르치는데 먹으니까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피곤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마약이란 말입니다. 한 30년 됐어요. 나흘 가다 신고해 보세요. 마약을 몸 안에 들어가면 10년까지는 몸 안에 있어요. 마약을 딱 하면 10년 안에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 다 찾아내요. 네. 그런데 그게 뭔가 이제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는 마약의 농사를 막 양귀비를 지어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알밤처럼 알밤처럼 열려요. 그게 열리면은 노인네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 양귀비밭에 가서 면도칼 하나 가지고 그 열매를 축축축축축 갈라놔요. 면도칼 짝짝짝 쪼개놓고 나면 하얀 물이 나와요. 그럼 열매마다 막 그러면 햇빛이 쨍쨍쨍 그러면 그 이틀을 가면 그게 새카매져요. 그럼 그걸 또 다 걷어요. 걷으면 여러분 아시죠? 이명래 고야 옛날에 뭐 그렇게 돼요. 그 녹도 알바라도 이렇게 꼴깍 생겼다면 그건 뭐 만병통치죠. 그러니까 지구촌에 제일 나쁘면서도 제일 좋게 그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마약이거든요. 이거는 대책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뭐 전 세계 마약은 지금 미국 CIA가 다 관할하고 있거든요. 걔들 그거 가지고 돈 벌어요. 미국 CIA가. 그래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약은 양귀비로부터 이 원액인데 그 다음에 이제 코카인이라고도 하고 코카엽이라고 하죠. 예, 잎이라고요. 코카잎. 그거는 말레이시아 같은데 저 열대 나라에 가면 산 속에 들어가면 그 코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코카나무에서 잎뿌리를 따다가 즉 해서 마약 원료를 만드는데 그건 뭐 왜 그들이 좋아하냐면 원주민들 산속에는 원주민들은 그 코카를 가지고 피곤할 때 그걸 갖다가 해서 먹게 되면 차로다가 먹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요. 그러면 그게 정력제나 가장 정력제. 그러니까 우리 약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마다 어떤 약이든지 아스피린이고 진통제 거기 다 마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약이 안 되는 걸요. 예. 그래서 거기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약이지 규정이 넘으면 마약이야. 규정을 넘어서면 마약이고 규정 안에 들으면은 약이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카인은 열대 나라의 깊은 산 속에 이걸 흥분제, 정욕제, 마취제로 쓴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럼 코카인을 했다. 아까 그 코카인은 코로다가 이렇게 해요. 코로다가 입사고 그래서 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코가 빨간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멀쩡해서 코가 빨갛까. 그럼 코가 거칠어. 오돌오돌하고 코가 빨가. 그분들은 코카인의 마약을 하는 분들은 이 코가 빨갛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할 줄 대략돼요. 그 다음에 본드. 아주 중요한 마약은 청소년들의 마약은 본드예요.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게 기초입니다. 가장 청소년들 강의하는 이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잘 배우신 분들은 강사님 되시는 분들은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돼요. 오라면 힘드니까 전화가 이제 앞으로 많이 와요. 그러면 여보세요 우리가요 여기가 어디인데 학부모인데 그럼 그 카페에 몇 명이나 모여서 5명이 모여서 5명도 주고 1명도 주고 우리 상담하러 다녀야 돼요. 학부모들만 마약 교육을 잘 시키면 돼요. 지금 미국에서 내가 많이 해봤어요. LA에서 몇 개 교회마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학부모들을 불러놓고 우리 재미교포 자녀들의 그 마약 예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FBI, 미국의 DEA 교수들이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한국일보가 제일 커요. 그 한국일보사 기자들이 이거 뭐 교회에서 그 마약 그거 교육한다고 누가 오겠어요? 그런 거예요. 온다고. 그들 진짜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강사가
미연방 마약 단속 그 뒤에 강사들이 와서 했어요. 해보니까 기절하죠. 학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예방하고 다음 세대의 마약을 예방하는 건 학부모들 교육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있으면 초중고등학교에 교사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와요. 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약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모든 시행 다 해놨어요. 예, 이거 대통령령으로 아마 보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모자라잖아요. 벌써 우리는 이제 다 준비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에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의 학교에다 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마약 교수, 마약 교사, 강사 이걸 하려고 내가 작년 8월 달에 충남 서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중학교 선생님들 한 75명 거의 80명 모아놓고 뭐 세미나를 교육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예방 차원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만 지금 한 7, 80명 모이는데 그 교육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날 보고 와서 7시간 강의를 해달래요. 알았다고 가서 했어요.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부탁이 교육청 교육감이 수료증을 주는데 2박 3일을 했어요. 수료증을 주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총장 명의로 마약 예방 교사 자격증을 수료했다는 자격증을 주면 좋겠다 그래요. 했어요. 나 투자 많이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는 빨간 케이스에다가 저렇게 해서 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들은 이미 현재 교사들이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국제마약경찰대학교 마약 강사 교사 자격증을 다 줬으니 이게 교육계에서 점점 번져나가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 시대가 곧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야 되고 막 이 마약의 용어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웬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 풀어나가야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드 대마초 본드는 눈이 충혈돼요. 젊은 청년 아이들 혹시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이렇게 보셔도 갑자기 눈이 자꾸 충혈되거나 눈물을 자주 흘리는 거 보면 이 아이가 내 새끼지만 뭐가 있구나. 그때 주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대마초 본드를 먹어요. 본드 아시죠? 본드 어디 가면 삽니까? 문방구에 가면 많아요. 그러니까 문방구에 가면 많은데 이것이 마약은 2,000원짜리 마약이라고 그래요. 2,000원짜리 마약. 문방구에 가면 본드 줘요. 얼마나 그 돼지 본드. 그러면 거기 이제 한번 마법 때리고 돼지 본드 주고 그러면 뚜껑을 열어 과에다 내면 가요. 그 다음에 재미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문방구에 쭉 가서 너도 사. 그럼 하나씩 사서 못 모르고 그래서 사가지고 어디로 가냐? 뒷동산으로 가요. 산속으로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그늘 밑에다 신문지 딱 깔고 초등학생들이 뚜껑 열어가지고 본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냄새가 고약하고 저 들어가면 이게 내 정신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뇌로 다 들어가니까 기분이 이상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자꾸 시작이 되면 이게 본드 대마 본드가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제일 먼저 본드입니다. 그래서 본드 하는 애들은 눈이 충혈되고 본드 하는 아이들은 눈에 눈물을 줄줄 잘 흘린다. 그 다음에 접착제 아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부탄가스 아시죠? 여기 있잖아요. 부탄가스에 그 뭐 허리에 빠지잖아요. 그것도 무슨 마약이에요. 부탄가스 아유 LPG 거예요. 하면요 가요. 그게 별거 아닌 거 우리는 그 생활용품으로 별거 아닌 걸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부탄가스를 오래 하게 되면 코로다가 입으로다가 냄새를 자꾸 맡다 보면 그 다음에 환각에 빠져요.
정신이 몽롱하고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막 이상을 막 느껴요. 그러면 막 아파트 꼭대기 앞 옥상에서 미리 뛰어도 안 죽는다. 그런 게 뭐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탤런트가 된다. 될 것이다. 자, 이상한 이 뇌작용으로 무서운 것이 바로 부탄가스 접착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각제가 있는데 이 환각제를 오래 하게 되면 이 겨드랑이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그 냄새가 악취가 나요. 그 악취는 어떤 악취냐면 옛날에 저기 땅콩 장산 미약가에다 땅콩 해놓고 들키 놓는 거 가바이트 그 가바이트가 불니까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요. 사람 어느 누구 옆에 앉았다가 이 사람 왜 이렇게 꾸리한 냄새가 날까? 자꾸 나면 그분은 틀림없이 마약하는 환각제 중독자입니다. 아주 그 정확해요. 근데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콧물을 잘 흘려요. 그래서 갑자기 체중이 막 빠져요. 예. 그래서 마약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은 다 벌써 색깔부터 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텔레비 방송에서 많이 듣는 게 필로폰, 제한 빨래는 필로폰. 이 필로폰을 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여름에도 긴 옷을 입어요. 여기다 왜? 주사 자국을 필로폰 주사를 자기가 꽂으니까 주사 자국이 많아. 그 주사 자국을 없애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게 그 더운데도. 그리고 문신을 많이 해요. 문신을 해야 주사 자국이 없어지잖아. 그 문신을 심하게 하고 긴 옷을 입어서 틀림없이 필로폰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문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혹시 여러분 사우나가 들어가면 막 온몸에 막 문신하는데 이거 법으로 막아야 돼요. 성경에도 몸에 문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필로폰 하는 사람은 입에 바짝바짝 말라요. 말라서 아주 막 그냥 혀대까지 자꾸 말라. 그래서 당뇨 오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필로폰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 마약을 하게 되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후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멀쩡한 것 같아서 젊은 사람인데 후들거리고 제자름을 못 걸어요. 그건 틀림없이. 그러다 이 대학가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걷는 거 보면 이상하죠. 그리고 이 마약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다만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파란 색깔 끼면은 파란 안경 끼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 끼면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마약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꾸 연구하고 듣다 보면 이 눈이 변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알아요.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 물미가 통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각 중독. 요게 이제 중요해요. 환각 중독은 못 말려요. 이거는 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4개밖에 없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했지요. 14개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마약 중독 센터를 세워요. 근데 세우는데 나 같으면 그래요. 기차역전, 보스터미널 그 지역에 가면 그 도시에 가면 시장 들어가서 의논을 해보세요. 복지부에나. 그러면 나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오산이라고 합시다. 오산 보스터미널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인데 마약 상담을 무료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아이고 자기네들 할 일을 하신다니까 도와주지.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같이 예쁘게 지어줘요. 지어주면 청소년 마약 없는 세상, 청소년 마약 상담 해놓고 하루에 앉아있으면 와요.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일, 사회 봉사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각 중독이 제일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우냐. 환각 중독에 빠지면 첫째 절도예요. 폭력이에요. 왜? 이게 자기 뇌가 내지 자기 거가 아니야. 마약 환각에 사로잡히니까 술 먹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일 저지르는 것처럼 여기는 환각에 중독되면 절도해, 폭력, 살인, 강도, 강간, 매춘, 인질, 난동, 밀매, 패싸움, 변심, 흉악범으로 남녀 청년들은 남녀 방 하나 빌려 혼숙방을 살아요. 이게 마약의 마지막 중독이에요. 환각 중독이에요.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흡입을 할 때 이들은 술에다 타먹어요. 여기 재밌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면 마약을 술에다 타먹어요. 이번에 저기 대학가에 마약 동아리 신문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잖아요. 홍대, 연대, 고대 막 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천 대학으로부터 14개 대학교에서 마약이 이번에 발견됐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근데 외국에서 마약을 밀면은 한 사람이 명함에다가 마약에 대한 전단지를 대학교에서 뿌린 거예요. 암호로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교 마약 동아리 생긴 것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정부에서 각 대학교,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을 모아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했어요. 식약청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학생 마약 예방 그 센터, 지도센터에 총책임자 총신대 교수들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흉악한 사람을 마약에 흡수가 되면 중독되면 살인한다 그랬더니 죽이면은 죄가 아니라 죽이고 나요. 그 다음에 그들은 죽이고 나고 막 기명 들면 그게 즐거워요. 사람 죽여놓고 얼마나 그들은 막 쾌감을 느껴요. 그게 마약이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은 콜란에 음료수에다 타서 마셔요. 그걸 가리켜서 정글 주스라 그래요. 그건 그들의 암호야. 정글 주스. 이것저것 타서 먹어. 요새 그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태국은 합법화가 돼가지고 식당에서도 빵에도 많이 마약을 다녀서 합법적으로 돈 벌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태국 갔다가 다니다가 초콜릿 하나 잘못 먹고 식당 가서 물 한 번 잘못 먹으면 인천공항에 오면 바로 잡혀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다가 혹은 몰라서 기독 가운데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포기하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자, 그러면 청소년들이 마약을 할 때 어디서 하느냐. 그 장소가 야산에서 또 깊은 뒷골목에서 음침한 뒷골목에서 공터에서 아파트 옥상이 제일 많아요. 고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약을 해요. 아닌데요. 그 다음에 친구들 하숙방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마약을 줄 때 저들 암호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팝?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이스팝이. 그게 마약이야. 청소년들 용어는 도대체 몰라요. 그래서 청소년들 범죄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저도 참 이게 안 따라하는데 꼭 적어서 톨루엔 이 발음이 이상해요. 톨루엔이라는 마약의 성분이 톨루엔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톨루엔이라는 건 뭐냐? 마약을 하면 톨루엔이라는 성분이 뇌로 들어가면 골수 뇌를 손상시켜버려요. 망가지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콩팥 기억력이 손상돼요. 그리고 우울증이 와요. 성장하는 자녀들이 성장의 발육이 멈춰져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다 기형아를 낳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분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은 어쩌면 환청을 봐요. 환청을 들려요. 막 소리를. 막 소리 들리고. 그리고 헛보이고 나면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감각도 헛감각을 해요. 그 어디까지야? 귀신이 보여. 얘들 귀신을 봐요. 마약에 중독이 되고 나면은 막 기억력이 상실되니까 환청, 막 이상한 소리 들어. 아무것도 막 소리가 들려요.
뇌가 망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귀신을 보고 잠깐 괜히 그럼 왜 그래? 저 귀신 사람을 보고 귀신으로 형상이 나타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살이 나는 거야. 길 가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길 가는 아가씨가 숨어있던 남자가 왜 뒤통수 때려 죽여.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마약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지금. 함부로 못 댕기잖아요. 예. 그 헛소리를 하고요. 헛보이고 환청을 일으키고, 예. 그들이 결혼해봤자 다 기억하는 거예요. 왜? DNA가 다 망가져. 그러니까 앞으로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혹시 또 있어요. 여자분들 우리가 사우나 하고 그러면 스프레이 있죠? 그것도 마약이에요. 스프레이도 마약이에요. 스프레이도 오래 하면 그것도 마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00원짜리 마약을 구입을 어떻게 하느냐. 청소년들이 여기는 참 우리는 이걸 잘 못하지만은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거 핸드폰을 너무 잘 가지고 노르니까 LPG 스프레이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럼 2,000원짜리 마약을 구입하려면 네이버에 들어가. 다들 비밀을 통하여 네이버로 비밀로 통하여 쿠팡에 들어가. 온라인 판매로 가져와. 환각이나 이것이 산소 부족에 인해서 막 한참 하고도 질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잠을 못 자면 마약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게 막 아프죠. 막 몸에. 그래서 환각에 중독된 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왜? 벌레가 여기 지금 기어오고 있네요. 벌레 아삭 내 피부를 다 긁어먹네요. 빨리 좀 살려달라 그래요. 그 정도로 미친 정신병자 같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귀신들이 와서 막 갉아먹고 버러지가 갉아먹는다고 그래 흉악한 짐승처럼 변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범죄는 성폭력의 범죄를 일으키고, 마약하는 사람은 택시기사와 버스기사가 자격증을 면허증 취소한 사람이 5년 동안에 1,840건이요. 택시기사, 버스기사가 5년 동안 마약 해가지고 막 버스 몰고 택시 미는 사람이에요. 무섭잖아요. 1,840건을 택시기사가 1,659건, 버스기사가 181건. 그래서 마약류 위반의 범죄 사건이 721건이고 마약으로 인해서 성폭력한 위반자가 519명.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대한민국은 이제는 마약 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추적이 불가능한 이 시대. 뭐가 지금 중요한 건 의사들이 문제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 문제다. 의사들이 이번에 향정신성 약품 병원에 가면 맞아는 필요 없거든. 의사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향정신성 약품이 놀라지 마세요. 27,000개가 분실됐습니다. 이게 지금 경악을 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의사들이 되돌려가지고 지금 뭐 분실된 것이 27,000개인데 추적이 불가능해진 것이 마약 의약품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펜타닐이라는 펜타닐, 오늘 중요한 용어입니다. 펜타닐. 이 펜타닐이 4,256개가, 이 프로폴 주사가 7,078개가 없어진 것이요. 졸피 대비 94,594개가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젊은 청소년이 뒤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문제야. 그래서 미국은, 제가 언제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의사들, 약사들, 제약회사, 식품회사는 미국 연방마약단속국에서 면허증을 1년에 2번씩 검사를 하고 시험을 보고 다시 갱신해 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한국의 의사들은 그거 없어. 면허증 한 번도 평생에 먹고 뭐 세미나를 한 번씩 갔다 오면 끝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도 앞으로 의사들, 약사들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증을 다시 관리하고 교육을 철두철미시켜 해야 이 나라를 살려나간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펜타닐이라는 신종 마약인데 이 마약을 살인마약이라는 살인마약 한번 죽어봐라. 중국과 미국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어요. 합성마약 중독은 현재 미국에서 18세에서 45세 청장년들이 사망하는데 1위입니다. 이 마약으로. 그래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보면은 통계 보니까 CDC에서 10만 9,680명이 약물 과다로 사망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뭐잖아. 이렇게 와. 10대들이 가장 문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고 보니 마약이라는 게 이게 심각하고 무섭구나. 건강해서 앞으로 젊은 목사들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마약을 못 세상 드럭 프리 월드 강의를 마쳤습니다.